네, 반갑습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셨나요? 자, 빠르게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버킷 스튜디오라는 종목이 지금 연일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고요. 바로 오징어 게임 관련해서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 미리 좀 살펴보면 요 링크를 제가 달아놨어요. 요거는 앞으로도 좀 활용을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넷플릭스 탑 10 요거를 좀 확인할 수 있는 홈페이지거든요. 지금 보시면 TV쇼, 그 넷플릭스에서 현재 오늘자, 그죠? 이게 오징어 게임이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요거를 제가 일일이 세워보진 않았는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평균 랭킹 점점점 높아지고 있죠? 아마 이게 주가가, 지금 1.2에요. 1.2. 요게 아마 다시 한번 좀 높아지면, 그러니까 낮춰지면이라고 해야겠네요. 뭐 1.2에서 뭐 전 세계 다 1위를 기록하면은 그때가 아마 고점을 찍지 않을까 싶고, 낮춰지면 네, 이렇게 좀 주가가 꺾이겠죠. 그래서 이런 추이, 오징어 게임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최근에 정리를 하나 포스팅을 해드렸는데, 이것도 조금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버킷 스튜디오 관련해서 우리들 휴 브레인도 장중에 좀 뉴스 나오면서 급등을 했었고요. 자, 요거는 뭐 기존에 말씀드렸던 종목이고, 지금 치고 가고 있는 종목이 버킷 스튜디오와 그 다음이 쇼박스죠. 쇼박스도 지금 이틀 연속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 외에 제가 다음 타자라고 해서 요렇게 지금 좀 시장이 관심을 갖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A스토리도 그래서 실제로 올라가고 있고요. 조정 나오더라도 이 지리산 첫 방송, 이게 10월 23일이라고 하니까요. 계속해서 좀 체크를, 앞에 이제 요 정도 라인을, 저항을 받았던 라인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지금 요거 기준, 요 구간, 그게 훼손하기 전까지는 계속 좀 체크를 해 보시고, 그 다음에 초록뱀 미디어 같은 경우도 뭐 레포트도 나오고 있고, 또 최근에도 말씀드렸죠. 뭐 BTS 드라마라든지, 뭐 쿠팡 플레이 드라마, 뭐 넷플릭스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서 그런지, 지금 이 스튜디오 산타클로스가, 와, 정말, 난리 났어요. 스튜디오 산타클로스가. 요 종목도 제가 미리 이제 좀 보여드리긴 했는데, 기술적으로는 좀 제가 좋아하는 자리는 아니다. 하지만 이 넷플릭스 가장 임박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넷플릭스이기도 하고 가장 임박해 있기 때문에 요게 엄청난 모습을 장중에 좀 보여줬었고, 시간에서도 3.61% 상승 마감을 했거든요. 그래서 시세를 좀 이어나갈지, 조정 나오더라도 저는 충분히 이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기술적으로 일단 요 앞쪽에 시세를 주고 나서 요 구간에서 좀 지지를 받아왔다가 좀 꺾였죠. 그래서 나중에 요게 지금 최근에 이렇게 돌파를 해줬고, 내일 뭐 이어나가면 어쩔 수 없어요. 크게 요 구간을 바로 뛰어넘으면 어쩔 수 없는데, 만약에 시세를 주다가 좀 조정이 나오면 뭐 땡큐 하면서 좀 지켜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맥점이라든지, 대략, 요 정도 구간을 좀 지켜내면 될 것 같습니다. 맥점, 그리고 레드벨 시나리오도 좀 그려볼 수 있는, 지금, 차트 위치에 있다. 그러면 J 콘텐츠를 좀 찾아보니까, 지옥이라는, 요것도, 넷플릭스에서, 오는 11월 19일, 뭐, 공개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정도까지만 빠르게 좀 말씀드리고, 자, 요거는 한번 즐겨찾기 하셔가지고, 앞으로 계속해서 뭐 넷플릭스 관련해서 뭐 순위 같은 거 확인하실 때 이용, 이렇게 좀 활용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빠르게 넘어가죠. 버킷 스튜디오. 일단 과거에 그 반인순 같은 경우 기생충 관련해서, 자, 이렇게나 급등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바른손도 움직이고 있는 종목이기도 한데, 버킷 스튜디오 순위 이 흐름이, 추세가 꺾이기 전까지 주가도 계속해서 조금 좋은 모습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경협주, 상한가 특징주만 하더라도 사실 앞으로 좀 체크해볼 만한 것들이 참 많아요. 일단은 오징어 게임, 넷플릭스, 뭐 콘텐츠 관련된 종목들. 자, 그 다음이 신원. 제가 이제 금요일장 오전에 매매를 좀 하고, 좀 장을 잘 안 봤거든요. 근데 딱 아는 지인분께서 속보 기사 나왔다라고 해서, 바로 저도 조금 매매를 살짝 했는데, 신원이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요. 그 다음에 뭐 이거는 앞으로 신원 우선주, 아마 제가 등락률 순위대로 지금 정리를 해놨을 거예요. 대략 좀 강한 종목들 위주로. 그래서 신원우, 그 다음에 일신석재도 강하게 이렇게 흐름이 왔습니다. 지금 시간에서는 빠졌는데, 주말에
그러니까 약간 리스크가 있었죠. 이렇게 종전선언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놓고 항상 이 북한이 그죠? 이랬다가 저랬다가 그죠? 저도 여러 차례 좀 당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도 이제 공략을 하고 뭐 홀딩을 한다거나 그렇게 좀 돼 있는 상태는 아닌데요. 주말에 좀 더 이 시세가 좀 더 폭발할 수 있는 부분들이 계속 나와가지고 뭐 남북 통신선 복원 기대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까지 논의할 수도 있다 뭐 이런 계속해서 좀 좋은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간에 빠진 종목도 오히려 상승해서 출발할 수도 있는 흐름입니다. 뉴스로만 보면. 그래서 일신석재 그리고 뭐 인디에프 빠르게 그냥 차트 보고 넘어갈게요. 이런 종목들은 뭐 앞으로 계속 관심 있게 봐야죠. 뭐 조비 정도까지 보고. 자, 세로닉스라는 종목도 기술적으로 좋은 자리에서 5일선 빠르게 좀 회복해주면서 급등을 했는데, 요게 이제 사실 LNF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급등을 한 거고, 장 전에 LNF가 저도 이제 깜짝 놀랐습니다. 와, LNF 제가 최근에 올려드린 유튜브 영상 보시면 그냥 요 종목 딱 차트 보면서 요거는 그냥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넘어갔거든요. 그런데 딱 식다가, 동시효과 딱 식다가 10%, 뭐 20% 뭐 넘어가는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뭐, 정구님께서는 뭐, 그 전에 공략을 하셨던 것 같아요, LNF. 카운터텍 어제 특강 때도 말씀드렸죠. 딱 눈에 그냥 들어오는 정석적인 이제 급등주의 전형적인 모습을 딱 보여주고 있었는데, 요게 장전에 뭐 뉴스, 뭐 테슬라 향 2차 수주 규모 5조 원 넘어설 것이다. 뭐 목표가 26만원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서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로닉스가 뭐 상대적으로 가볍기 때문에 요게 이제 대장주로 치고 갔고요. LNF도 뭐 계속해서 뭐 관심 있게 봐야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흥하해운도 정말 폭발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매매 거래 정지가 공시가 나왔고, 요 종가 기준, 이틀 전 종가 기준이니까 40% 이상 상승 나가면 거래 정지 된다는 점 체크하시고요. 흥하해운, 그 다음에 최근에 비슷하게 상장 유지 결정에 따라서 거래 재개가 된 종목이 내추럴 엔토텍이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섹터별로 한번 빠르게 가볼게요. 자, 최근에 올려드린 영상 율촌화학도 딱 차트 보여드렸죠. 기술적으로 딱 급소, 맥점, 5일선 지키고 있었고요. 또 카운터텍 관점에서도 바라볼 수 있는 종목이었는데, 이게 세로닉스, LNF가 이제 강하게 치고 가면서 2차전지 쪽에서 좋은 종목들이 좀 여러 개가 있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율촌화학이었고, 요게 이렇게 상승을 했고, 앞으로 요 앞쪽에 이렇게 저항을 받았던 산을 뛰어넘는 일단 직전에 요 파동 고점을 뛰어넘었어요. 그래서 요거 바로 이어나갈 수도 있고요. 조정 나오더라도 5일선 추세 벗어나기 전까지 예의상 뭐 봐줘야겠죠. 자, 그 다음에 율촌화학 말고 대주전자 재료도 상당히 지금 강한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세가 나온 다음에 좀 행보를 그리다가 폭발을 했습니다. 금요일장. 이것도 뭐 계속해서 봐줘야겠고, 하인솔 케미칼도 추세가 꾸준하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포스코 케미칼도 크게 올라가진 않았지만 어쨌든 일단은 이 구간 살짝 밀려났는데, 그러면서 지키면서 생명선 다시 타고 조금 움직임을 뭐 좀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보고 있고, 여기에 지금 제가 적어놓지는 않았는데 사막 콘덴서도 이것도 지금 힘을 못 내고 있죠. 사마 쪽에서는 기억나는 게 사마전기였나요? 사마전자? 요게 좀 좋았고, 그죠? 사마전자가 이것도 뭐 일단은 앞쪽에 저항을 쭉 받았던 구간들을 돌파를 해줬기 때문에 예상 이제 조정 나오더라도 봐야 되는 모습이고요. 산화 콘덴서가 2차전지 관련해서 급등을 할 때 제대로 못 누렸어요. 그래서 뭐 이것도 그냥 좀 지켜보고 있다, 이 정도 말씀드리고 바로 넘어갈게요. 자, 코원테크를 코윈. 자, 코인테크도 최근에 제가 뭐 차트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벗어났는데 한번 흔들고 다시 정신을 차렸어요. 이런 종목들이 좀 크게 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종목은 급소, 맥점, 카운터텍 자리들을 만들어 놓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힘을 빼면은 저는 물론 이제 생명선까지는 지켜보겠지만, 20선까지 보겠지만, 요런 자리 만들었으면 바로 좀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코인테크 계속 보고 있는 종목이고요. 신성델타테크도 생명선을 밀려났다가 돌파하면서 지지받고 또 이렇게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신성델타테크 요게 잠시만요.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차전지 쪽으로 본다면 실적이 최근에 잘 나오고 있어가지고 뭐 많이 올라갔지만 뭐 전혀 고평가다라고 볼 수 없다, 뭐 그런 말씀도 드렸던 것 같아요. 아무튼 신성델타테크. 자, 그 다음에 이제 후성도, 요게 제가 그러니까 금요일장 장 초반에 집중하다가 손절했던 종목입니다. 요게 욕심내다가 요게 안 나오네요. 후성도 계속 좀 관리를 하고 있던 종목이에요. 후성. 이 계좌가, 맞네요. 오전에 공략했다가 한 차례 좀 다행히 팔긴 했는데 다 안 팔았거든요. 근데 쭉 밀려가가지고 제대로 좀 대응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 구간에서는 그냥 조금 손절 정리한 거예요. 나온 김에 제가 장 초반에 봤던 게 LNF도 그래서 요 타임에 짧게 좀 트레이딩을 했었고, 그 다음에 밑에 나오겠지만 이제 아모센스 같은 경우도 제가 차트 보여드리면서 결국에는 이제 시세를 줬다가 음봉 마감을 했어요. 하지만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급등하기 좋은 자리들을 마련해 놨기 때문에 저는 관심 있게 좀 볼 생각입니다 라고 이제 금요일장 관심 종목 영상으로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죠. 그래서 다른 종목들 좀 보다가 요거 움직이길래 그냥 요 구간에서 공략을 좀 했었다. 그리고 뭐 없어요. 뭐 주력주 이제 복귀 스튜디오도 제대로 좀 매매를 못 해가지고 아마 이때 그 아는 분께서 그 경협주 움직인다 해가지고 보니까 복귀 스튜디오가 시세를 주다가 좀 내려왔길래 짧게 조금 먹고 좀 나왔던 것 같고요. 뭐 신원이라든지 뭐 요것도 건드리다가 말았고, 뭐 현대 엘리베이터, 뭐 요 정도. 그래서 아무튼 금요일장엔 장 초반에 좀 집중을 했었는데 후성이 좀 아쉬웠어요. 후성이. 자, 일단은 뭐 하다가 했죠. 자, 후성, 일진, 엔시스 그 밖의 종목도 지금 시간 이상 그냥 넘어갈게요. 포스코 케미칼은 주말에 보니까 양극재 이어서 응극재 공격적인 투자를 한다. 그래서 포스코 케미칼 아까 차트 봤는데 앞쪽에 이런 산이, 근데 뭐 아무튼 지금 여기서 사실 올라가주면 참 좋은데 어떻게 될지 뭐 보고요. 한번 지켜보죠. 자, 수소차 관련해서는 효성첨단 소재도 꾸준하게 정말 이 기울기가 상승 추세가 정말 좋습니다. 자, 이지 같은 경우는 뭐 급등주의 유형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렇게 지금 차트가 조금 꺾일 수 있었는데 생명선 위에서 빠르게 이 음봉들을 잡아먹었거든요. 이러면 살포시 조정 나오고 나서 딱 가주면 참 좋지 않을까 싶은 그런 모습입니다. 이지. 그리고 뉴파워 플라즈마도 최근에 좀 말씀드리다가 이게 조정을 받더니 엄청난 폭발을 했죠. 이틀 연속으로 지금 5일선 위에서, 그러니까 조정이 나오더라도 요 종가 아래에 오지 않고 그냥 정말 탄력적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단일가 지정이 돼서 이제 앞으로 3거래일 단일가 이제 거래가 될 텐데, 뭐 5일선 벗어나기 전까지는 뭐 저는 계속 좀 체크를 해 볼 생각입니다. 앞서 삼화전자 살펴봤고요. 평화산업 같은 경우도 시간의 특징주였죠. 갭만 띄우고 시세를 주다가 뭐 시세를 주긴 줬어요. 시세를 주고 나서 이렇게 조금 조정을 보였는데, 요거 같은 경우도 제가 예전에 늘, 그러니까 최근에도 오늘도 지금 말씀드린 것 같아요. 결국에 음봉을 잡아먹어야 돼요. 잡아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게 바로 잡아먹을지 조정 나오더라도 일단 밑에 뭐가 있어요? 생명선이 있기 때문에 뭐 저는 생명선 한번 눌렸다가 다시 돌파를 한다든지 그런 흐름이 나오면 좀 트레이딩 해보지 않을까, 그런 흐름 속에서. 그리고 포롱 플라스틱만 차트 보고 넘어갈게요. 여기 이제 5일선 뭐 지키고 있기 때문에 일단 뭐 계속 보고요. 일단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을 요 구간에서는 좀 받아가는 모습입니다. 세코닉스라는 종목은 정말 이거 처음 언급드리는 것 같은데요. 뭐 오랜만인가? 뭐 예전에 이럴 때 말씀드렸을까요? 자, 세코닉스가 자 거래 정지가 됐다가 최근에 이제 거래 재개가 됐는데, 요게 수급이 자 거래 되고 나서 사모 쪽에서, 기관 쪽에서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 또 레포트 이런 것들도 막 뉴스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요 저점 대비해서 뭐 이렇게 올라간 상황인데, 뭐 한번 조정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조정 나오고 한번 좀 타이밍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세코닉스 한번 저는 관리를 좀 해보지 않을까 싶어요. 그 다음에 전고체 배터리에서 CIS는 조금 아쉬운 모습이고, 제가 이제 요런 자리, 그리고 요런 자리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종목이고, 이런 모습을 보이고 나서는 이제는 조금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을 거칠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지금 이틀 연속 조정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요 정도면 좀 열어놓고 보겠다라고 했는데, 요 아래까지도 좀 밀려났어요. 빠르게 5일선을 좀 회복해 준다거나, 아니면 조금 더 조정을 받아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런 모습이라면 아쉽습니다.
네, 바로 좀 탄력적으로 이어나가는 모습은 아니고 지금 하지만 이게 기대감이 있죠. 그 뭐 지분 투자 요 검토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자 TSI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CIX보다 조금 더 좋은 모습으로 마감을 했거든요. 어느 정도 5일선을 좀 지키려는 의지도 보이고 네, 그래서 TSI는 요거를 조금 앞쪽에 위치를 시켰고요. 그 밖에 종목도 뭐 나쁘진 않은데 일단 요 정도만 보여드리고 넘어갈게요. 코스모 신소재, 코스모 신소재도 그 LNF 세로닉스 강세 힘입어 조금 요 종목도 바로 전고점 부딪히고 나서 5일선 지키면서 탄력적으로 이어나가진 않았지만 생명선 뭐 지키는 범위 내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으니까요. 뭐 그래 큰 그림상으로는 아직 뭐 살아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다음에 심팩. 네, 심팩도 생명선을 딱 이제 벗어났다가 치고 시세 주고 나서 지금 눌림에서도 생명선을 벗어나지 않고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요거 이렇게 뭐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조일 알미늄에 좀 영향을 받지 않을까 그런 말씀도 드렸던 것 같아요. 요 카운터텍 특이한 케이스다라고 말씀드렸고, 투자 경고 지정 해제가 나왔고요. 결국에 요 종목은 최근에 요 정도 라인을 요 정도 구간을 좀 훼손하지 않는다면 뭐 저는 계속 볼 것 같고요. 벗어나면 좀 기다려 봐야겠죠. 일단 의지를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벗어나지 않으면 저는 계속 좀 트레이딩 후보로 보고 있는 종목이고, BJ 메탈, 사마알미늄 넘어가고, 자 윌링스도 계속해서 뭐 조금 탄력적인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디스플레이텍은 이제 기술적인 반등 자리 그죠? 갈 종목이라면 계속해서 상승을 이어나가려면 실수한 요 정도 선에서는 기술적인 반대를 좀 강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나머지는 넘어가도록 할게요. 대원화선 자 제약바이오 섹터에서 바이오 리더스에 대해서 제가 조정 나오더라도 이건 조정 나오면 뭐 땡큐 뭐 이러면서 관심있게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살짝 눌림 다음에 바로 이어서 그냥 올려줬어요. 바이오리더스가 제가 요 스케줄 그 재료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10월 13일인가 동물 실험 결과 발표 예정, 그 기대감으로써 계속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시간에서 3.96% 상승 마감했습니다. 앞쪽에 좀 크게 보면 요런 라인에서 좀 두 차례 저항을 받아왔네요. 그 구간까지 한번 찔러줬는데 요 구간에서 바로 좀 치고 갈지 아니면 뭐 한번 조금 수화를 하면서 올라갈지. 바이오리더스 일단 뭐 10월 뭐 13일 이 정도까지 기간이 있기 때문에 뭐 계속해서 추세 살아있는 한 계속 트레이딩 해볼 수 있는, 욕심 내볼 수 있는 종목이겠죠. 자 인성정보도 요것도 뭐 지금 많은 종목들 뭐 설명드렸는데 인성정보도 당연히 관심있게 뭐 지금 순위에 올려놓고 봐야 될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5일선을 딱 무너지나 싶었는데 뉴스 나오면서 굉장히 또 탄력적으로 올라왔고요. 이제는 요 정도 구간을 좀 지켜내면 돼요. 어떻게든 요 정도 구간 과거에 역시 저항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요때 조금 아쉬웠지만 큰 그림은 생명선을 벗어나지 않았었고, 어떤 뉴스가 있었죠? 요 뉴스가 아니었는데 아무튼 재택치료 확대 요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급등을 했는데 앞으로 뭐 지금 시간에서는 올랐는데요. 뭐 바로 올라갈 수도 있어요. 올라갈 수도 있는 자리이자 조정 나오면 또 5일선 벗어나기 전까지는 종가 관리가 만약에 된다면 뭐 땡큐 하고 관심 있게 좀 집중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인성정보와 비트 컴퓨터 정도 보여드리고, 뭐 케어랩스 뭐 그 밖에 종목은 그냥 넘어갈게요. 자 제약바이오에서 그 밖에 골드퍼시픽도 아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같이 움직이는 종목으로 말씀드렸던 한국파마도 아쉬운 모습이죠. 민폐 끼치는 음봉이 나왔어요. 생명선을 지켜줘야 하는데, 자, 지키고 올라섰는데, 무너졌어요. 이러면 이제 흐름이 이제 딱 전환될 수 있습니다. 안 좋은 쪽으로. 빠르게 좀 살리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 않으면 뭐 저는, 뭐 제 기준에서는 그냥 조금 아쉬웠다. 골드퍼시픽도 아쉬웠지만 시간에서 올라가지고 바로 좀 먹어준다면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양봉의 모습, 음봉을 다 좀 먹는 흐름 나오면 인트론 바이오도 급소맥점, 뭐 생명선, 뭐 세력선 이런 기준 갖고 볼 수 있는 모습이고, 한국 BNC는 특이한 케이스예요. 카운터어택 특강 때 말씀드리는 특이한 케이스. 요게 한국 BNC가 최고 종가,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최고 종가 달리고 있죠. 요 종가 이하로 마감하면 투자 경고 해제가 될 겁니다. 그런 가운데 5일선을 좀 지키는 모습을 보이면 해제가 되고 나서도 조금 움직임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싶고, 네, 만약에 좀 5일선을 좀 크게 하향 이탈하는, 뭐 지금은
뭐 장대 음봉이 거의 없어요. 그냥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였죠. 그런 모습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것도 지금 뭐 추세가 계속 살아 있습니다. 국전약품도 뭐 카운터텍 관리 종목이었는데 일단 시간에서는 빠졌고요. 빠지더라도 개파락하더라도 5일선 좀 지켜내는지가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넘어가고요. 뭐, 최근에 이제 이 뉴스 보여드리면서, 종목들 말씀드렸던 유바이오로도 여전히 뭐, 살아있고, 그러니까 조정 나오더라도, 요게, 요 구간을 이제 강하게 갭을 띄우고 출발을 했기 때문에, 요 자리 벗어나기 전까지는 계속 봐줘야 돼요. 그리고 유바이오로직스, 뭐, 아직텍 WB는 크게 움직임이 없었죠. 팜젠 사이언스가 이제 크게 움직임이 있었고, 요거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정말 탄력적으로 간다면 요 정도 구간 좀 지키면서 한번 움직임 주지 않을까 싶고요. 더 밀리면 뭐 요 캔들까지 일단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밖에 그 진단키트 쪽에서 휴먼시스 시간에선 빠졌는데 사실상 이것도 레드벨 시그널 나오면서 폭발할 수 있는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의지를 보여주느냐 아니면 이런 자리에서 못 가면 뭐 어쩔 수 없이 밀리는 거죠. 생명선까지. 휴마시스, 엑세스 바이오 정도. 그래서 팜젠 사이언스 영향 따라서 두 종목 이렇게. 그 다음에 G3 BNT. G3 BNT도 뭐 급등을 계속해 나가고 있죠. 넥스트 사이언스 같이 이제 연결되어 있는 종목입니다. HLB 그룹주. 그리고 나노 CMS가 거래 정지가 됐다가 이제 거래 재개가 되는 날이고요. 자, 정치 테마 쪽에서 살펴봐야 될 게 이제 세종시 관련해서 제가 유일하게 유라테크는 기술적으로 좋은 모습이어가지고 뭐 실제로 차트를 보면 대주산업은 제가 좋아하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죠? 생명선 빠져있고 추세도 상승 추세가 아니고 그리고 뭐 프롬파스트도 역시 마찬가지죠. 하지만 이제 유라테크는 달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말씀드렸고 이런 자리에서도 제가 최근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시간에서도 빠졌었죠. 시간에서도 좀 빠졌었는데 이거 뭐 개파락 하더라도 뭐 5일선 지켜내면서 뭐 양봉의 모습을 이렇게 올려 나간다거나 하면 뭐 괜찮을 것 같다. 근데 이게 지금 좋은 소식이 나왔었죠. 세종 그 설치법 통과. 그래서 이제 시간에서 급등을 했는데 갭만 띄우고 밀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단 이것도 앞쪽에 이렇게 산이 있네요. 산이 이 구간을 어떻게 좀 돌파를 할지 저항을 받고 떨어질지. 자, 유라테크가 강한 모습을 보인다면 이제 프람파스트 대주산업 함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또 정치 쪽에서 속보기사, 뭐 전북에서 뭐 선두, 이낙연, 뭐 참패, 그다음에 윤석열, 이재명, 양재 대결, 뭐 윤, 홍 모두 뭐 이낙연의 우세,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재명 관련해서는 지금 카스라는 종목이 상대적으로 강한 종목이고 이재명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는 일승건설이 또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여줬던 종목이기 때문에 두 종목 한번 흐름 어떤 모습을 보일지 체크를 하시면 되겠고. 윤석열 관련해서는 서현탄 메탈하고 덕성우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준표 쪽인지 정확하게는 이게 뉴스가 원익큐브 쪽에 있었나요? 아무튼 원익큐브가 급등주의 전형적인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최근에 계속 목요일장, 그러니까 목요일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죠? 이런 지금 흐름이라면 조정 나오더라도 뭐 음봉이든 양봉이든 요 구간을 좀 지켜내면 계속 좀 긍정적으로 좀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자, 요 안에서 조정을 받았고요. 빠르게 이러면 치고 가야 돼요. 만약에 그냥 요 자리를 또 깨면 좀 기다림이 좀 더 필요로 할 것 같고요. 저는 요것도 내일 관심있게 딱 볼 종목으로. 자, 원익큐브. 그 밖에 종목은 그냥 넘어갈게요. 사실 뭐 경창산업, 뭐 경남스틸 이런 종목들이 카운터텍 관점에서 관리하고 있는 종목들, 급등하기 좋은 날에 해당되는 종목들이 많은데, 홍준표 최근에 잘 나가다 조금 쉬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도 뭐 차트 무너지지 않은 종목들은 계속 좀 체크를 해보고요. 이낙연 관련해서는 모르겠어요. 시간에서 올랐더라고요. 부국철강도 최근에 뭐 좋은 모습 보이고 조정 받았지만 시간에 올라가고 뭐 남순알미늄 뭐 따라가는 종목이었고 최근에 주연테크도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근데 또 이러한 참패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어떤 영향을 받을지. 네. 자, 그럼 신공항 쪽에서는 보강산업 홈센터 홀딩스, 영화금속 네, 이렇게 요 정도. 영화금속은 차트가 뭐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다. 올라갔다가 지금 눌림 구간에 있어요. 생명선도 밀려났는데 요 구간에서 한 번 더 빼면 저는 안 볼 것 같아요. 딱 기술적으로 요 구간 딱 지켜줘야 됩니다. 이제는 요거는 뭐 급소도 아니고 맥점도 아니고 그냥 생명선 기준 가지고 세력선과 함께 보는 종목이고요. 자, 원전 테마에서는 오진이 상대적으로 강했는데 이것도 바로 좀 치고 갈 수 있는 자리에서 치고 가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거는 요 정도 범위 내에서 올라주면 밀리고 올라주면 밀리고 있어요. 올라주면 지금도 밀리고 있는데 자, 이렇게 딱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면
이전과 좀 다르게 또 시세가 이어나갈 수 있겠죠. 그래서 우진 보고 있고 나머지도 체크해 보시고요. 부동산 그 밖에 이제 신원종합개발도 네, 요거 네, 시세를 주고 나서 생명선을 지키면서 또 상방의 모습을 네, 뭐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자리에 있습니다. 앞쪽에 좀 저항을 받았던 구간인데 뭐 조정 나오더라도 뭐 저는 몇 거래 정도 계속 좀 체크를 해보지 않을까 싶고요. 자, 게임주에서는 액션 스퀘어를 좀 앞쪽에 위치를 시켰어요. 이것도 일단은 요 앞쪽에 멋진 시세를 주다가 추세 꺾였고 생명선을 다시 돌파를 하면서 시세를 주다가 다시 생명선 벗어나니까 좀 밀렸고 최근에 다시 한번 생명선을 돌파를 하고요. 지지를 받고 금요일장 올라가 줬거든요. 그래서 요런 모습은 뭐 바로 좀 이어나간다거나 아니면 조정을 밟고 나서 가면 레드불 시그널에 딱 포착이 될 수 있는 자리죠. 액션 스퀘어는 아마 최근에 사전 예약 그리고 삼국 블레이드였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펄어비스 같은 경우도 정말 멋진 모습. 뭐 요게 좀 타이밍이 좋았던 게 마침 이제 NC 그 불소 투였나요? 그게 우르르 무너지면서 펄어비스 쪽에 도깨비 뭐 이런 거 공개를 하고 시장에 큰 관심을 받아 갔었던 구간이고요. 그 이후에 쭉 뭐 중간에 이제 중국 쪽 뭔가 악재가 좀 나왔었죠. 뭐 제한을 한다, 뭐 게임 시간이었나요? 뭐 그래서 쭉 조정을 보였다가 지금 어떤 구간이에요? 생명선을 생명선을 벗어나기도 했었는데 빠르게 좀 회복해주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요 구간을 소화를 하고 한 단계 다시 한번 좀 긍정적인 시그널이 금요일장 나왔습니다. 그래서 조정 나오더라도 그 조정이 깊지 않으면 요 캔들을 좀 훼손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좀 계속 좀 체크를,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또 앞쪽에 좀 저항을 받았던 구간이에요. 요 구간을 다시 한번 소화를 하고 쭉 상승 추세 이어나가느냐 이런 관점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밖에 위메이드와 위메이드 맥스 워낙 급등했던 종목이고 뭐 올선에 살아 있습니다. 뭐 지금은 위메이드 맥스가 좀 더 좋은 모습으로 보여지는데 시간이 또 빠져서 갭만 띄우고 또 밀린다면 밀리더라도 상승을 하면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또 트레이딩 해 볼 텐데 요 정도 라인을 또 깨면 다시 이제 이 정도까지 내려오겠죠. 자, 대부도 계속해서 지금 5일선을 살아있기 때문에 네, 최근에 제가 요 자리 딱 짚어드리고 엄청난 폭발을 하고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여행 쪽도 계속 좋아요. 코로나 확산이 뭐 계속 되고 있는데 뭐 차트는 참 좋습니다. 아시아나항공 맥점이에요. 맥점. 아시아나항공 맥점이고 티웨이 홀딩스도 뭐 차트 좋고요. 그 다음에 노란풍선도 역시 좋고요. 그래서 좀 좋은 종목들이 많아가지고 뭐 좋은 자리에서 좋은 흐름을 보인다면 네, 공략을 해볼 것이고 그 다음에 호텔 카지노 넘어가고요. 그 외 관심 테마에서 오늘 또 오랜만에 그 우주항공이 그 10월 21일 날 그 누리호 발사 예정이 되어 있어요.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예전에 우주 테마 관련해가지고 정리를 해드린 적이 있어요. 누리호라고 검색해 보시면 있을 겁니다. 요거를 그냥 제가 링크 달아 드릴게요. 그래서 관련된 종목들이 더 많은데 비츠로테크도 최근에 나쁘지 않았던 것 같은데 그죠,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알게 모르게 지금 미리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이 있어요. 이게 아니라 스펙이 아니라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 요거는 최근에 레드불 시그널에 좀 잡히고 있어요. 레드불 시그널 잡히면서 요 박스권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요 구간을 소화를 하고 좀 올라가느냐 아주 중요한 기로에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네요.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 그리고 뭐 세트렉 I라든지 뭐 LIG X1이라든지 그죠, 우상향을 그리고 있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캐몬이 아니라 캔코와 에어로, 요것도 만약에 여기서 시세가 나오면 레드불 시그널 나올 수 있는 자리네요. 하나 시스템, 최근에 원웹 요거 뭐 인수 뭐 해가지고 뭐 제가 좀 트레이딩 했던 종목이죠. 요 정도 보여드리고 넘어갈게요. 자, 메타버스 위지윅 스튜디오, 그 다음에 뭐 덱스터, 이노데 뭐 빠르게 차트 보고 뭐 영업무역, 그다음에 앞쪽에 위치한 종목들만 볼게요. 반도체 쪽에서는 미코라는 종목, 요것도 지금 조금씩 추세 전환의 모습들을 약간 만들려고 하나 싶은 그런 그림이 있습니다. 세력성과 함께 또 볼 수 있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미코 정도, 그리고 뭐 SAMT 이 정도 보고요. 요것도 올려드린 지 좀 이제 한 달 넘었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이렇게 좀 차트 이때 언급을 드렸는데 여전해요. 여전히 알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그러니까 투자 관점에서는 뭐 매매를 분할로서 해 볼 수 있겠지만 트레이딩 해 볼 수 있는 차트가 지금 살리려나 그런 모습들은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넘어가고요. 자, 그 외의 관심주 빠르게 보고 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의 금요일장은 조금 아쉬운 모습인데 시간 외에서
네, 요게 크게 좀 올랐다가 빠졌었나? 네, 아무튼 네, 요런 자리에서 요런 음봉을 먹어간다면 뭐 저는 체크를 해보지 않을까 싶고, 그 다음에 이렌텍 요 자리, 제가 최근에 이제 신규로 말씀드렸던 이렌텍도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였고요. 조정 나오더라도 이것도 뭐 예의상 봐줘야 되겠죠. 라이온 캠텍 같은 경우는 경영권 매각 추진 관련해서 급등을 했던 종목이고, 앞쪽에 또 저항을 받았던 구간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봐줘야 됩니다. 네, 라이온 캠텍, 그리고 그 밖에 뭐 백강산업도 말씀드렸었고, 뭐 TK 케미칼도 레드불 시그널에 계속 좀 잡히고 있는데, 좀 체크, 그래서 하고 있고요. SK 리츠, 뭐 메디아나 최근에 무증인가? 뭐 나와가지고 올라갔었죠. 인텔리안 테크도 최근에 말씀드렸었고, 뭐 그냥 이 정도까지 하고 넘어갈게요. 맨 밑에는 이제 오는 11월 12일 디즈니 플러스 출시 예정, LG 쪽인 것 같아요. 그죠? LG 헬로비전이란 종목 어떤 영향을 받아갈지, 뭐 이미 앞쪽에 근데 기대감으로 크게 움직였기 때문에 뭐 반짝하고 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정도입니다. 30분 딱 됐네요. 지금 목이 좀 따가워요. 그래서 조금 힘들었는데, 아무튼 좀, 그래도, 한 번에 마칠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자, 아무튼 영상 올려드릴 테니까 잘 참고하시고, 내일장, 모든 분들, 좋은, 네, 성과, 수익, 출발, 마감까지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은 하루 잘 마무리 하시고 행복한 밤 되시고, 저는 내일 또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